저번 시간에 저번 절에 속한 내용인데 사실은 책에는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죠. 자바 환경. 자바는 이제 우리가 뭘 배웠냐면은 1.3절에서 자바는 프로그래밍 언어이다. 자바는 플랫폼이다. 1.3절에서 플랫폼이다. 이렇게 배웠죠. 그래서 자바는 플랫폼이면서 프로그래밍 언어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자바 환경을 이야기를 하면 이제 제일 가운데는 역시 이제 버추얼 머신, 자바 가상기가 있고, 그 위에 이제 랭귀지적인 측면이 자바가 있고, 랭귀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이제 API나 라이브러리들이 있습니다. 그죠? 여기 이제 뭐 같은 얘기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제 요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이제 자바의 환경이 구성이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제공해주는 뭐 JDK 툴킷, 최근에는 뭐 SDK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그 다음에 이제 선사에서 나왔나요? 워크샵이라고 하는 환경, 스탠다드 익스텐션, 그 다음에 코어 APIs, 솔스틱스 워크샵, 그 다음에 JDBC,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커넥션 하는 부분들이죠. 핫자바, 자바 IDL 해가지고 자바 인터페이스 데피니션 랭귀지예요. 그 다음에 RMI, Remote Method Invocation, 자바 OS 등등. 이제 각 회사에서요, 선사에서 이렇게 자바를 만들어내니까 그것과 연관된 여러 가지 어떤 또 다른 특수한 라이브러리라든지 또 다른 환경들을 많이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제공이 되고 우리를 혼란스러울 정도로 새로운 용어를 써서 자꾸 이제 개발들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거의 모든 것이 다 이러한 환경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 부분만 다 알면 어떠한 것을 배우든지 간에 쉽게 적응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제 이 절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자바 환경에서는 이제 1.4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바의 장점이다. 빨리 배울 수 있다. 빨리 배울 수 있다. 자, 빨리 배울 수 있다라는 개념은 바로 왜 빨리 배울 수 있다라고 써놨겠느냐 한다는 것입니다. 자, 객체지향적이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 인간사와 똑같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저는 학생들이나 제자들에게도 항상 그렇게 얘기합니다.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 사실은 저도 전산학을 전공을 합니다만은, 컴퓨터학을 전공합니다만은, 컴퓨터학이라는 게 뭡니까? 전산학 얘기를 잠깐 해보면, 컴퓨터라는 것과 연관된 학문을 배우는 곳이에요. 그죠? 사실은 모든 이 학문에서 나올 수 있는 과목들, 학과목들이 있죠. 랭귀지들도 있고, 이론 과목도 있고, 모든 것들이 사실은 컴퓨터 한 대로 통일이 되게, 집약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요 하나를 배우면서 모든 걸 다 배울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비록 자바 프로그래밍 하나를 배우지만 이 하나의 언어를 통해서 컴퓨터의 구조, 운영체제, 데이터베이스 등등등 관련된 과목을 다 언급이 가능해요. 그러면서 이러한 과목들 중에 이제 커다란 부류로 나눠보라. 그러면 이제 그 중에 하나가 프로그래밍 랭귀지예요. 프로그램 랭귀지들, C, 우리 델파이, 비주얼 베이직, 지금 이야기하는 자바 등등등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랭귀지를 잘할 수 있을까? 자,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영어 잘하는 사람이 불어 금방 배우고, 불어 잘하는 사람이 독어를 또 금방 배웁니다. 그렇듯이 랭귀지는 기술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술이 좋다. 그러면 그럼 어떤 사람이 기술이 좋아요? 많이 해본 사람이 기술이 좋습니다. 많이 해본 사람이. 그죠? 운전수가 운전을 잘한다. 운전을 잘하는데 과학적인 지식이나 어떤 이론적인 수식이나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많이 해본 놈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많이 해본 사람이 잘합니다. 그죠? 그건 맞는 얘기예요. 특히 프로그래밍이라고 한다는 것은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합니다. 많이 해본 사람이 잘한다. 많이 해본 사람이 잘할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뭡니까? 그만큼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역시도 그랬어요. 프로그램을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이건 도대체 짜증이 나고 신경질이 나고 밤을 새워도 해결이 안 돼요. 근데 나중에 그게 왜 잘못됐는지를 알고 났을 땐 더 허탈해져 버렸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아무것도 아닌 요소 때문에 밤새도록 고민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한 경험이 굉장히 그 사람에게는 중요한 경험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경험 없이 프로그램이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자, 제 책에서 많은 예제 프로그램들을 제공을 합니다. 자, 그것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도 해줘요. 근데 절대로 다운로드 받으라고 이야기 안 합니다. 타이핑해라.
직접 타이핑해라. 어차피 프로그램은 새로 짜는 거야. 그죠? 그런 개념이에요. 그렇다면 자기가 타이핑해봐야 돼. 클래스 이름이 길어요. 그죠? 왜냐하면 알아보기 쉽게 클래스 이름만 보고도 그 클래스의 기능을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클래스 이름이 길어요. 대문자 소문자 구분을 합니다. 오탈자 하나 나서 에러가 나요. 에러 나봐야 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책에 있는 프로그램을 그대로 사이트에서 다운받아가지고 그대로 컴파일 해보고 그대로 실행시켜보고 우와 나 다 배웠다. 이게 얘기가 되는 겁니까? 자기가 직접 타이핑 해보지 않으면 프로그램은 절대로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빨리 배울 수 있다라는 이러한 용어를 써놨지만 다른 언어에 비해서 굉장히 쉽게 배울 수 있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고, 진짜 프로그래밍을 잘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프로그램은 많이 해야 됩니다.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간을 투자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프로그램의 프로그래머, 전문적인 프로그래머가 될 수 있고, 실제 옛날에 그런 일이 많이 있죠. 우리 컴퓨터 쪽 파트에서는 어떤 사람이 일주일 출장 갈 거를 이 사람이 가면 이틀이면 해결하고 오더라. 자, 그게 바로 그 사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프로그램을 많이 짜봤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대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의 에러 메시지를 보거나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로직만 봐도 그 소프트웨어의 문제점이 어디에 있다는 사실을 빨리 캐치해낼 수 있으니까 남들이 일주일 갈 걸 이틀이면 해결하고 온다는 거죠. 굉장한 능력이죠. 사실 그렇게 능력을 가진 프로그래머들, 우리 지금 현재 사회에서 프리랜서라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프리랜서. 그런 사람들은 뭡니까? 프로그래머만 전문적으로 개발해주는 사람이에요. 어디 소속돼 있지 않아요. 계약을 해서 갑니다. 뭐 그 사람들 한 달 인건비가 월 몇 천만 원 단위예요. 그런 사람이 우리 필드에는 알려진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어느 회사에서 아주 고난도의 해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해야 되겠다, 개발을 해야 되겠다, 이 사람 불러요. 불러서 이러한 것을 하고 싶다. 몇 개월 할래? 3개월, 6개월, 뭐 길게는 1년. 너 얼마? 그죠?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을 잡으려고 줄을 섰다는 거예요. 뒤에 사람들이 회사에서 이 사람을 데려오려고 줄을 섰다. 예약이 돼 있다, 이게. 그죠? 자, 그 정도의 전문가가 우리도 될 수 있다. 이제 프로그램을 시작하시는 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프로그램은 일단 처음에는 부딪히고 고생하고 많이 해봐야 된다. 자, 그러면 빨리 배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장점으로는 적은 코드로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어요. 적은 코드. 그러니까 이 자바 프로그램 자체가 라이브러리 지향, 라이브러리 베이스드 프로그래밍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100줄이다, 뭐 10줄이다, 이래서 이 프로그램의 기능은 뭐 그냥 그렇겠지라고 생각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 프로그램에서 사용된 라이브러리가 2만 줄짜리 있을 수도 있고요. 뭐 엄청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라이브러리 지향 프로그램에서는 프로그램이 길지 않아도 굉장히 많은 기능을 가진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좋은 품질, 객체 지향이기 때문에 좋은 품질의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다. 프로그램 개발을 빨리 할 수 있다. 이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플랫폼의 독립적인, 뭐 굉장히 커다란 자바에서 어떻게 보면 첫 번째로 내세울 수 있는 장점이라고 그랬죠. 이 프로그램이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사람이 뭐 어느 컴퓨터에서 수행될 프로그램으로 프로그램을 짜면 이 컴퓨터가 바뀌면 프로그램을 손봐야 되는 이러한 일이 발생했죠. 이제까지 비일비재했습니다. 사실은 업데이트, 이거를 이제 컨버전 한다 그러죠.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이제 그죠?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플랫폼의 독립적인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다. 장점입니다. 그 다음에 분산 소프트웨어. 자, 지금의 환경이 뭡니까? 지금의 환경은 바로 인터넷 환경 자체가 무슨 환경이에요? 분산 환경이에요. 분산 환경. 이제 한 대의 컴퓨터에서 찌지고 볶고 해서 결과 월급 봉투 끄집어내는, 그죠? 그 월급 계산하는 프로그램에서 뭐 직원들 월급 쫙 가지고 이율이 얼마, 뭐 요번 달에 보너스 얼마 해가지고 그 프린터에 김말동 월급 얼마,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이제는 거의 쓸모가 없게 돼 있어요. 전혀 안 쓴다는 의미는 아니겠지만. 그러면 지금은 다 어떤 환경이에요? 월급 자는 프로그램도 월급을 계산하는 서버가 있고 클라이언트가 달려가지고 각 부서에서 자기 월급을 인터넷으로 확인을 합니다. 이것도 일종의 분산 프로그램이라고 보여져요. 이런 환경에서. 특히 더욱더 발전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많이 하죠? 인터넷상에서 뭐 합니까? 게임하죠. 게임. 어떤 게임 합니까? 뭐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도 있기는 하지만 고스톱을 치는 게임을 합니다. 포카를 칩니다. 자, 생각을 한번 해보죠. 자, 서버에 그 프로그램이 있을 것이고 클라이언트에도 있을 것이고 이게 어떻게 돌아갈까?
자, 저는 이런 걸 전혀 못합니다. 고스톱도 못하고 포카도 못하는데 고스톱은 3명이 하죠. 그래서 1명, 2명, 3명이 이제 고스톱을 칩니다. 그죠? 그러면 이 서버는 사실은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뭘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고 또 이 3개의 클라이언트가 공유해야 되는 정보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제가 자꾸 도박 얘기를 해서 저는 잘 못하는데 가운데 화토가 있으면 이 화토장이 몇 장이 남았는지 이것은 이 클라이언트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죠? 그리고 이 사람이 뒤집던 이 사람이 뒤집던 그 정보를 알고 있어야 되죠. 그죠? 자, 이런 프로그램을 짜려니까 이게 좀 골치 아파지거든요. 그죠? 아, 이게 주고받고 해야 될 것 같고 또 이놈하고 이놈이 주고받아야 될 필요성도 있고 이놈하고 이놈이 주고받아야 될 필요성도 있고 뭐 굉장히 여러 가지 경우가 나오죠. 자, 이런 환경이 바로 뭡니까? 분산 환경입니다. 이런 분산 환경에서 프로그램을 어떻게 할 것이냐. 기존의 랭귀지를 가지고 이런 프로그램을 짠다는 것은 엄청난 오버헤드입니다. 그렇지만 자바라고 하는 언어 자체의 설계가 바로 어떻게 돼 있었어요. 자, 클라이언트 서버 환경, 뭐 클라이언트 서버라고 할 수 있겠죠. 서버에서 프로그램이 딜딜딜딜 다운로드돼서 여기서 수행된다. 그죠? 다운로드돼서 수행된다. 이미 이놈이 통신 라인을 통해서 왔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 프로그램이 수행되면서 이놈하고 통신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컨셉에서 애플리 프로그램도 시작을 한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바는 이러한 기능들을 지원하는 이러한 요소들을 굉장히 많이 랭귀지 개발, 랭귀지 설계 자체부터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분산 소프트웨어를 쉽게 작성할 수가 있고 또 지금의 환경이 컴퓨팅 환경이 바로 이러한 분산 환경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은 분산 환경 프로그램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에 그 책을 또 이제 자바 그 어드밴스드 코스를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어드밴스드 자바를 만들 때에는 이 분산 환경의 자바를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려고 그래요. 실제 분산 환경에서 이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뭐 소켓을 이용해서 프로그램 하는 방법,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RMI 방법, 그 다음에 뭐 코바 방법, 그죠? 코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모바일 방법, 뭐 이런 형태의 환경들에서 이런 형태의 요소들을 가지고 프로그래밍을 자바에서는 쉽게 다른 언어보다 훨씬 쉽게 작성할 수 있다. 이런 것이 바로 자바의 장점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장점을 다 나열하지 못했습니다만은 하여튼 요소를 꼽을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나열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 수강생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자바는 쉽습니다. 빨리 배울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을 하세요. 어렵다고 절대로 생각할 필요가 없고요. 자바의 기본적인 저는 그 객체 지형의 기본적인 개념과 백그라운드와 자바의 동작 방법만 알면 자바 프로그램을 분석해내기는 굉장히 쉽다. 그죠? 왜냐하면 다 클래스 지형이기 때문에 클래스의 기능은 이미 다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프로그램 짜기는 굉장히 쉬운 언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것으로 1.4절 자바의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마치고 그 다음에 1.5절 이야기를 다음 파일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